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제 18강인데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감가상각, 오늘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을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정률에 의한 감가상각은 정률에 의한 감가상각은 3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정액법을 해보겠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같다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나누기 내용연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죠? 1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만 원이죠. 그러면 9만 원이잖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만 원을 뺀 것이 이것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겠죠. 9만 원 나누기 5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8,000원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매년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18,000원 곱하기 5년 하게 되면은 9만 원이 감가상각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9만 원을 빼니까 잔존가치는 만 원이 되겠죠. 이래서 정액법은요,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여기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고 여기는 금액이라고 합시다. 연도. 1차년도도 18,000원, 2차년도도 18,000원, 3차년도도 18,000원.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액법을 직선법이다. 그래프가 직선이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같기 때문에 1년에도 18,000원, 2년째도 18,000원, 3년째도 18,000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균등상각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균등상각법 또는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률법을 해보겠습니다. 정률법은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이죠. 정률은 3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미상각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각이 안 된 금액인데요. 자, 정액법은 1차년도도 18,000원, 2차년도도 18,000원, 3차년도도 18,000원 똑같죠. 그러면 정률법은 1차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1차년도는 미상각액은 처음에는 10만 원입니다. 1차년도는 미상각액이 10만 원. 아직 상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곱하기 30% 하게 되면 3만 원이 되겠죠. 2차년도는 어떻게 될까? 2차년도는 10만 원에서 감가상각한 3만 원을 빼니까 미상각액이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30%. 그럼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 3만 원 빼니까 7만 원이죠? 7만 원에 30%니까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에서 감가상각한 금액 5만 1,000원을 빼니까 4만 9,000원이 되겠죠? 4만 9,000원이 미상각액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30%. 4만 9,000원이죠? 그러면 3, 42, 14,700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들죠.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체감 잔액법이다. 이렇게죠. 체감 잔액법이다. 이렇게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률법을 소개했고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중체감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역시 미삼각의 곱하기 내역연수분의 2입니다. 체감삼각법은 미삼각의 곱하기 내역연수분의 2가 되니까 내역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5년이죠. 2니까 2 나누기 5는 0.4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삼각률은 0.4가 된다는 겁니다. 정률보다 어떻습니까? 정률에 의한 감가상각은 1차년도가 3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중체감법은 감가상각 금액이 제일로 큽니다. 그러면 1차년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1차년도는 미상가격이 10만 원이죠. 10만 원 곱하기 0.4 하니까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빼죠. 그러면 6만 원 되겠죠? 6만 원에 0.4가 되니까 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10만 원 마이너스 6만 4천 원이죠. 그러면 3만 6천 원에 0.4가 되니까 3만 6천 원에 0.4 3, 4, 12 4, 6, 24 14,4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정률법일 때 1차년도 3만원이고 2차년도는 2만 1,000원이고 3차년도는 14,700원인데 여기 이중체감법은 1차년도에 4만원, 2차년도에 2만 4천원, 3차년도에 14,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중체감법에 의해서 2차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3차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3차년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차년도에서 팁을 한번 구해본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14,400원일 때 최초의 취득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에 만약에 취득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온다면 처음에 10만원 곱하기 0.4 그러면 이거죠.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구할 때는 0.6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 곱하는 것은 다시 0.6 하게 되면 14,400원 나옵니다. 다시요. 지금 이렇게 일일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한꺼번에 구하는 것은 10만원 곱하기 1차년도 0.4 그래서 4만원 빼가지고 0.4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곱하기 0.6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 곱하기 0.6 하게 되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4,000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X, 이 X를 모를 때 이거 취득원가를 구하라.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14,400원일 때 X 취득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되겠죠. 14,400원 나누기 0.6 다시 나누기 0.6 나누기 0.4 하게 되면은 취득원가는 10만원 나올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중체감법은요. 이게 지난 1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이중체감법은 17회 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수합계법으로 들어갑니다. 연수합계법.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률법하고요.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 했을 때 뭐가 감가상각이 더 컸습니까? 이중체감법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입니다.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 이때 1차년도 한번 볼까요?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는 취득원가가 10만원입니다. 잔존가치는 만원이죠. 곱하기. 이때 내용연수 합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n 곱하기 분모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내용연수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 곱하기 2분의 n 5 플러스 1. 그러면 항상 내용연수가 오면은 이거 더하면 6이죠. 6, 5, 30 나누기 2 하니까 15가 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6년이면 2를 더하는 거예요. 2를 더해서 6, 7에 42 나누기 2 하면 21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는 15가 되겠고요. 잔여 내용연수는 1차년도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차년도의 잔여 내용연수는 5가 됩니다. 그럼 이게 9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이거. 그럼 이게 3만원 되겠네. 맞나요? 3만원. 3만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만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 다음에 2차년도는요 취득원가 10만원에서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잔여 내용연수 15분의 내용연수 합계는 15니까 잔여 내용연수는 4가 되겠죠. 그러면 9만원에다가 더하니까 나눠보세요. 이게 계산하니까 24,000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년도 해볼까요? 3차년도는 취득원가 10만원에서 잔존가치 만원 빼고 곱하기 15분의 잔여 내용연수는 3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계산 이거 18,000원입니다. 4차년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원가 10만원에서 잔존가치 만원 빼고 곱하기 15분의 2 하게 되면은 12,000원 나옵니다. 5차년도 해볼까요?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곱하기 15분의 잔여 내용연수는 5차년도는 1이 됩니다. 그러면 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수합계법은요 간격이 말이죠. 차이 얼마입니까? 6,000원. 여기 6,000원 빼니까 18,000원. 여기서 6,000원 빼니까 12,000원. 여기서 6,000원 빼니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1차년도와 2차년도 감가상각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감소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3차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정답은 18,000원 되겠죠. 그러나 3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 그러면 1차년도 3만원, 2차년도 24,000원, 3차년도 18,000원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7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은 있어요. 3차년도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3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구하냐? 한꺼번에 구합니다. 취득원가 얼마? 10만원. 잔존가치 만원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가 15에
1차년도는 5, 2차년도는 4, 3차년도는 3 더하니까 15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72,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연수학계법에 의한 3차년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구하라,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액법도 해봤고요, 정률법도 해봤고요, 이중체감법도, 그리고 연수학계법 4가지 했는데, 여러분 교재 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49쪽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정액법과, 여러분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아까 18,000원씩 균등상각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속상각법 초기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가상각비는요,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어떤 게 제일로 많을까요? 아까 해보니까 이중체감법이 아까 4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감가상각비 초기 크기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제일 큰 게 이중체감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율 그리고 연수학계법 그리고 정액법 암기하세요. 결론입니다. 초기에 감가상각이 제일 큰 게 이중체감법, 두 번째는 정률법, 세 번째는 연수학계법, 네 번째는 정액법. 이율연정 기억하세요. 감가상각비 크기는 뭐라고요? 이율연정. 이율연정 암기하세요. 감가상각비 크기는 이율연정이 되겠고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누계액도 제일 큰 게 뭐가 될까요? 똑같아요. 이중체감법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일 큰 것이 이중체감법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율연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금액을 뺀 잔액이 장부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미상각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뭐가 클까요? 정액법이 감가상각 금액이 적으니까 장부가액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율연정인데 이렇게 됩니다. 부동호가. 장부가액은 정액법이 제일 크다. 자, 비교해 볼까요? 정액법은, 자, 만약에 건물이 1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0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82,000원이잖아요. 이게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제일 큰 것은 정액법이 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비용이 적으면 당기순이익이 커지겠죠. 그쵸? 비용이 적으면 당기순이익이 커지니까 역시 정액법이 제일 적어요. 이율연정. 정액법일 때 비용이 18,000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으면, 줄어들면 순이익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이 제일로 순이익이 큽니다. 순이익이 적은 것은 뭡니까? 이중체감법이 되겠습니다. 요거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누계액과 장부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249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자, 250쪽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250쪽을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율 회계처리입니다. 자, 아까 정액법으로 했을 때 1년에 얼마였죠? 18,000원이었잖아요. 그쵸? 18,000원인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입니다. 여기에는 직접법이 있고요, 간접법이 있어요. 직접법일 때는 정액법으로 했을 때 18,000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직접 비품이면 비품, 건물이면 건물 직접 차감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법은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을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거래 후 판례수로 본다면 이건 비용의 발생이고 이건 뭡니까? 자산의 감소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러나 간접법은 직접 차감하지 않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18,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18,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간접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법일 때 말이죠, 직접법일 때는 이렇게 되죠. 재무상태표에 결산기말에 원래 비품이 10만원 주고 사왔어요. 취득원가가, 아까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10만원이었잖아요. 잔존가치 만원, 내용연수 5년일 때. 그러면 10만원이었는데 직접 차감했으니까 18,000원을 빼니까 여기 비품은 얼마가 되느냐? 82,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상태표를 보고 비품 82,000원이면 이게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취득원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간접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여기다가 비품을 적고 비품 10만원, 그 밑에다가 감가 상각 누계 얼마? 18,000원 해가지고 장부가액 82,000원 이렇게 적어야만이 이해관계자들이 비품의 취득원가는 얼마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부가액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접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는 뭐냐?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대변에다 기장했지만 부채처럼 대변에 들어가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에서 차감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된다. 그래서 취득원가 1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을 빼니까 장부가액은 82,000원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50쪽 잠깐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유형자산의 제거가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라고 하는 건 뭐냐? 처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취득원가가 있어요. 비품 취득원가가 10만원.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여러분 아까 비품이 1년에 18,000원인데 2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계액이 36,000원 되겠죠. 36,000원. 이걸 빼게 되면은 장부가액입니다. 이게 64,000원. 그런데 이걸 얼마에 처분했느냐? 처분액이 7만원이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64,000원인데
처분액이 7만 원이니까 얼마가 이익 생겼습니까? 6천 원만큼 이익 생겼잖아요. 그쵸? 장부가액보다 처분액이 크니까 이 6천 원은 뭐냐?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만약에 장부가액이 6만 4천 원인데 처분액은 장부가액은 6만 4천 원인데 처분액은 얼마냐? 6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손해봤죠. 마이너스죠. 장부가액보다 더 싸게 팔았으니까 4천 원만큼 손해봤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처분이 되겠는데요. 제거한다는 거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장부가액보다 이상으로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난 271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 (271쪽) 주식회사 한국은 271쪽 문제 18번입니다. 이게 지난 17회 때 출제됐는데 주식회사 한국은 2000X년 X1년 7월 1일 날 주체요. 7월 1일 날 차량 운반고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원, 만원에 취득하였다. 자, 얼마에 사왔어요? 만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액으로 줄체요. 이중차감법을 적용할 때 2000X2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월할 상각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중차감법입니다. 이중차감법인데 7월 1일 날 사왔으니까 결산기말은 12월 30일이죠. X1년. 이때 감가상각은 이중차감법은 어떻게 됩니까? 미상각에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죠. 그러면 1차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1차년도는 미상각액이 만원이죠. 곱하기 내용연수 몇 년? 5년 분의 2 0.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 4,000원이 되겠어요. 4,000원. 그런데 6개월 동안 상각이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12분의 2 해도 되고, 그러면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은 얼마 될까요? 2,000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X1년 7월 1일 날 사와서 6개월 동안 사용했으니까 감가상각은 2,000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지금 X2년도죠. X2년도에 감가상각을 구하는 거니까 미상각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원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상각한 금액이 2,000원이니까 미상각액은 8,000원이 되겠죠.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네요. 0.4. 그럼 얼마가 될까요? 2차년도는 3,2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3,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문제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문제 30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 취득원가는 21,000원입니다. 잔존가치는 1,000원이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차량을 2002년 12월 30일 날 1,000원에 처분하였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얼마일까? 그랬습니다. 지금 몇 년 사용했나요? 2001년 1월 1일 날 사와가지고 2002년 12월 30일을 처분했으니까 X2년이니까 2년 사용했죠. 그러면 정액법입니다. 내용연수 몇 년?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 얼마요?
21,000원. 잔존가치 얼마죠? 1,000원. 그러면 5분의 2만 원이니까 1년에 얼마가 될까요? 4,000원 되겠죠. 그러면 1년에 4,000원입니다. 1년에 4,000원인데 몇 년 사용했어요? 2년. 그러면 2년 동안의 감가상각은 얼마가 될까요? 8,000원 되겠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죠? 21,000원에서 취득원가 21,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누계액이 8,000원이니까 장부잔액은 얼마가? 장부가액은 13,000원.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나요? 처분액은 11,000원. 장부가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13,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2,000원 손해봤잖아요.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된다?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회 때 출제된 겁니다. 16회.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한 제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